자, 2021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021년 전혀 새로운 환경이 또 우리 앞에 출현했죠. 그게 지난 4년 동안 우리를 참 힘들게도 하고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미국의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장을 하고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경제 얘기를 주로 하는 시간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무역의 장벽을 세우면서 관세를 더 부과하고 그러면서 미국 제품의 우위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오히려 거꾸로 중국의 무역에 관련된 장벽을 철폐하라는 주장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개방하라는 요구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은 어떤 시장을 개방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일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술 시장을 같이 개방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에게 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미국의 제품 시장, 미국의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2021년 이후에 즉 바이든 시대의 위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에 관련된 정책의 변화와 함께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동맹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국과 척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길을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한국, 일본 또 여러 유럽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갖고 가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쓸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포지션,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조금 유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대한민국을 자기 편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물론 이게 영원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좀 정리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 때도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감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경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키려는 막대한 예산을 써서 경제 부흥을 하고자 하는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1조 9천억 달러의 스티뮬러스 패키지라고 하는 경기 부양안을 가지고 의회와 지금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 규모에 다소에 관계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돈을 써서, 재정을 써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부양책 이런 것들은 사실 동시에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제조업 사이드에 좋은 여건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또 경기 부양안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바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구상의 이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1도, 2도 정도만 올라가도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체, 동식물 포함입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멸종될 수 있을 정도로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 인류에게 심각한 미래에 해결해야 될 숙제로 대두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주로 유럽의 서유럽의 나라들이 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왔는데요. 의외로 미국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책이 유럽만큼 그렇게 많이 진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굉장히 빨리 구현됐던 것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한 거였죠.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다. 그런 것들은 자연이 그냥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지 우리 인류가 공해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뒤처지어 있게 돼 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 첫 임기 4년 동안에 무려 2조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유럽과 동시에 우리도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과 동시에 이 신재생 친환경 산업을 일자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하면 왜 갑자기 일자리가 생길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 발전인데 그 옆에다 화력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거 하고요. 발전량이 동일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 설비를 다시 설치하는 거하고 일자리의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후자가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죠. 왜? 전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요. 거기에 투입되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는 비교적 지속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용에 관련된 것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더불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하겠다는 나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추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작년 말 올해 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내세운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은 어차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고요. 미국이 따라가고 있고요. 중국 G2라고 불리는 중국이 또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탄소 제로 시대를 선언한 바가 있죠. 전 세계가 아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요. 우리의 소비의 통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마 대부분 다 미국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SNS 계정, 페이스북, 구글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보고 또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온라인 유통을 가장 크게 하는 회사 아마존이죠. 애플이 휴대폰을 만듭니다. 그러나 중국의 폭스콘 같은 회사에서 만들지만 사실은 애플도 앱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무형의 자산을 통해서 서비스라는 그런 회사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회사들이 이렇게 큰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플랫폼 기업 혹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분야에서 이들 회사가 독점의 구조를 만들죠. 그래서 미국은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한국보다 훨씬 이 독점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모든 정유 회사들은 예전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한 회사였는데 이게 미국의 정유업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그 독점의 폐해를 독점의 폐해에서 벗어나고자 미국의 법으로 그 회사들을 다 분할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반독점의 이슈가 강한 나라인데요. 아마도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좀 나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이들 회사가 워낙 독점적인 위치를 장악하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대체로 민주당 정부가 이런 반독점의 이슈에 대해서 더 강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바이든 연간에 아마도 이 빅테크 기업들은 독점의 이슈에 굉장히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투자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현상들 한두 가지만 더 점검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산업 구조가 많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소비하면서 조금 저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백화점 가서 마트 가서 제가 만져보고 물건을 사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2020년에 저의 소비의 행태를 거의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가면 위험해지니까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쇼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한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회사는요. 여러분 다 소식 들으셨죠? 미국 주시장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체로 얘기되고 있는 그 가치가 우리 돈으로 55조나 됩니다. 여러분 55조의 주식 가치면요. 우리나라 전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5위, 6위 정도 합니다. 예, 엄청나죠? 자, 이게 아주 극명하게 우리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예가 될 겁니다. 전 같으면 정말 큰 건물 안에 우리가 쇼핑몰도 만들고 그리고 백화점, 마트 이런 것들에 가야지 거기가 편안하고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외형의 공간, 오프라인 공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뭡니까? 싸고 편리한 유통의 구조가 이렇게 생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직장의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장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마 거래처 들어가기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아서 회의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초반에는요 줌 같은 이 채널을 통해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요 오히려 불효불급하지 않은 일로 회의실에 모이거나 혹은 방문을 하거나 방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번거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직장의 환경이 더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임금의 차별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보니까 그 자리는 꼭 필요치 않았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코로나가 만든
직업의 환경, 고용의 환경, 고용의 변화도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훨씬 더 그 가치가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신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과연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직업의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부응하고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직업이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